오늘은 ISA 계좌의 숨겨진 혜택 중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혜택은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혜택까지 살펴보시면은 혜택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마스터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은행에서 예금도 들고 적금도 들 때도 있고, 제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발행어음도 들고 주식이나 ETF를 통해서 배당금, 분배금도 받습니다. 이런 재테크에서 높은 이자율, 높은 배당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산가들이 신경 쓰는 것은 이 세금이거든요. 자산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집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런 이자나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15.4%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 싶은데, 이 세금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순간이냐? 이런 이자들이나 배당금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때는 이 국세청이 달려와서 추가 징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이자와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15.4% 깔끔하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이라는 세율을 적용해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걷어가겠다 라는 것이 요지인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이 얼마나 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깔끔하게 구간별로 몇 퍼센트 세율을 걷나,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민이라고 하면은 대충 1년에 한 1,4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 라인, 이쪽에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6%에서 26%까지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은 올라가서 10억 원이 초과되면은 49.5%, 세금이 거의 50%,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부자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미래에 4천만 원씩 금융소득 얻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천만 원까지는 15.4%로 308만 원 세금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전 국민이 다 공통사항이니까 그러려니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2천만 원이 넘어간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최고 세율이 49.5%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총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세금이 3배나 폭증합니다. 680만 원이나 폭증합니다. 저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금도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이자, 배당금 많이 받아서 올해 너무 기분 좋다 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서 세금 폭탄 들어오면은 웃다가 울게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비장의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ISA 계좌의 숨겨진 혜택 세 번째가 여기에서 발휘됩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국세청이 추가 징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ISA 계좌에서 여기서 수익이 났다 하면은 국세청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2천만 원을 산정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세금 계산에서 면제해 줍니다. 2천만 원을 계산하는데 포함조차 시키지 않는 엄청난 꿀 혜택이 숨어 있다. 즉 ISA 계좌에서는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났어도 어떻죠? 무조건 15.4%만 걷고 끝내겠다. 기본 이자만 받겠다. 하지만 아니죠. 한 발 더 나아가죠. ISA 2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5.4%가 아니라 9.9% 할인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금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해서 어려운 말로 분리과세 혜택이다. 그리고 이 분리과세라는 말은 연금저축펀드나 IRP에도 똑같이 적용이 많이 되는, 재테크 하면서 많이 볼 용어거든요.
이 용어 제가 패키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활용 꿀팁 들어가죠. 이런 예금이나 배당금들은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게 아니라 ISA 계좌 안에서 하셔라. 그래야지 나중에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때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세금 계산에서 제외받는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김잔장 꿀팁, 본격 꿀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김잔장님, 그래도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배당금이나 이자만으로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다. 사실 자산가라고 볼 수가 있죠. 1년에 2천만 원 받으려면은 연 5%의 금융상품에 원금 4억을 넣어야지 1년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ETF 많이 하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 많이 하실 거예요. 타이거 S&P 500, 코덱스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투자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ETF들의 경우는 배당금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배당금처럼 포함이 되어버리거든요. 배당금이나 이자로 5% 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이면은 10% 넘게까지도,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은 20%, 30%까지 가는데 그 정도로 가면은 2천만 원 은근히 빨리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절세 계좌를 활용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2천만 원 금방 채워줄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또 김잔장 꿀팁 두 번째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2021년에 신고된 금융소득이 25조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중에서 이자 소득은 2조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90% 가까운 것이 배당 소득이었습니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은행이 최고다. 안전하게 예금해야 된다.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이 너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분들인데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은 예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 흔히들 주식은 위험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 자산가들은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오히려 욕심을 내고 욕심이 많고 보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끼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재테크했기 때문에 자산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철두철미한 자산가들이 주식이나 ETF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다수가 말하는 뭐 주식은 위험하다느니 예금이 최고라느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풍요로운 삶, 이런 삶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사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 숨겨진 혜택 세 번째 보고 있죠.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두 번째 숨겨진 혜택, 이번 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두 배는 더욱 심각한 게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포함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해서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세청보다 무서운 것은 건강보험료, 건보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보료가 점수를 매기고 보험료를 곱하고 하는데 자산도 적용하고 소득도 적용하고, 아까 그래도 세금 같은 것은 이렇게 과세 표준표라도 딱 있어가지고 직관적인 느낌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 보험료율 자체도 7.09%, 이런 0.9% 왜 넣는 거야? 그리고 막 점수도 25911 일부러 복잡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복잡한 데다가 기준도 아까 세금보다 훨씬 빡빡합니다. 아까 세금은 2천만 원이 기준이었잖아요. 이거는 1,000만 원만 넘어가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시작되고 2천만 원 초과되면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일어나서 갑자기 건보료가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기준들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문제지만 건보료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의외의 복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 어떻죠? 설마 건보료도? IS의 숨겨진 혜택 세 번째의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건보료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높낮이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높낮이 달라지는 것도 ISA 계좌에서는 어떻다? 분리된다. ISA 계좌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너무 좋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만 투자하신 분들 어떻죠? 돈 좀 모았더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해서 최대 50% 이상 세금 폭탄 맞습니다. 하지만 알뜰살뜰하게 ISA 계좌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아무리 수익이 나도 세금이나 건보료 걱정이 없습니다. ISA 계좌는 무조건 패스, 안 보고 패스해준다. 그래서 편안하게 든든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누리는 ISA 계좌 혜택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의 초과분은 9.9% 저율 과세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에 더욱 디테일한 숨겨진 혜택들이 두 가지 있다 라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숨겨진 혜택 세 번째로 분리과세까지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이해하셨다면 ISA 계좌의 혜택은 정말 꼼꼼하게 마스터하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은 아닙니다. 여기에 부가 혜택이 있어요. 아까 저는 그냥 무조건으로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ISA 계좌를 만기 후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은 추가세 공제를 해주는 부가 혜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리즈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만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 주셨어요.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3년마다 재가입을 할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계속 들고 갈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ISA에서 어떤 상품을 넣을까? 사실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2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2탄에서 ISA에서는 신탁형으로 은행 예금 하지 마시고 은행 예금을 대신할 안전자산 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 이 옵션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까 하고요. 이 안전자산 다음에는 공격자산으로 ETF나 주식 중에서 이 ISA 계좌에서 투자하기에는 좀 비추하는 상품과 추천하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만 짧고 굵게 하지만 놓치는 거 없이 꼼꼼하게 ISA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요즘 들어서 컨텐츠 찍는 맛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하는 것 같아서 쭉쭉 업로드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 주위에 ISA 계좌 모르고 계신 분들께 이런 좋은 것은 같이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좀 잘 살자 공유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저 김잔자는 다음 영상에서 꿀팁과 더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